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나라의 존경받는 공주가 방금 블레이저 고등학교 아카데미에 입학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마법 학교죠. 어릴 적부터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당신은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카데미 첫날까지는요. 마법이 없는 가장 약한 학생이 우연히 당신 방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와 결투를 벌여 패한 후 그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인정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에게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환상적이고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기. 실패한 기사의 기사도입니다. 자, 시작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시다. 텔레비전 뉴스는 어디서나 붉은 제국의 둘째 공주 스텔라 베르밀리온이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 위치한 하간 마법기사 학원에 역대 최고의 입학시험 성적으로 공식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강하고 가장 재능 있는 기사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스텔라는 모든 취재진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쿠로노 신구지 학원장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그녀는 남자아이가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키 쿠로가네라는 남자아이가 그녀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을 변태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남자답게 나서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변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균형을 맞추자며 자기 옷을 벗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소리로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원장실에서 이사장은 이키를 꾸짖으며 하간 학원이 모든 마법기사 학원 중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일본의 학교들, 매년 최강의 학생 기사를 가리는 7별 전투축제에서 하간의 학교 대표들은 거의 매년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 3년간은 5위, 4위, 6위에 그쳤습니다. 그녀는 최근 학교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감독직을 맡았고 이키의 비행이 자신의 노력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더럽히는 셈이었습니다. 이키는 사고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아이를 훔쳐보고 자신의 옷까지 벗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는 50대 50이었고 적어도 그 순간에는 신사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감독은 그에게 신사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스텔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약간 당황한 이키는 그녀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요. 그래서 스텔라는 이것을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가 할복을 한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제안한 사람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지만 스텔라는 듣지 않았다. 스텔라가 힘을 발휘하자 감독은 방을 나갔다. 격렬한 불꽃이 스텔라를 둘러쌌고 그녀는 이키 같은 평민이 자신을 모욕하면 재로 태워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불꽃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그녀는 이키에게 다가가 그의 방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음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마치 핥고 조롱하는 것처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쳐다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스텔라의 불꽃이 즉시 사라졌고 스프링클러가 마침내 작동을 멈추며 둘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순진한 공주인 그녀는 미혼 여성인 자신에게 한 남자가 그렇게 쉽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이죠. 이키는 그녀가 방금 전에 자기 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방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자기 방이라고요. 그때 감독이 다시 들어와서 깜빡했다면서 오늘부터는 사실 룸메이트라고 말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감독은 주홍색 이름표를 가져와서 옆에 붙였습니다. 쿠로가네. 이키는 같은 레벨 학생들만 같은 방을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룸메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왜 스텔라처럼 A 랭크인 학생이 자신처럼 F 랭크인 락대생과 같은 방을 쓰는지 궁금해했다. 스텔라는 이키가 학교에서 가장 낮은 랭크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최소한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것뿐이라고. 게다가 그의 마력 총량은 평균 사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의 별명은 사실 최악이다. 말 그대로 그는 학원에서 가장 약해요. 이것은 원장의 변명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약한 기사와 가장 강한 기사를 짝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둘이 단둘이 있을 때 실수가 생기면 어쩌냐고 묻는 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약간 비웃으며 어떤 실수 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장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키는 그녀와 말을 하거나 눈을 뜨거나 숨을 쉬면 안 되고 규칙을 지키면 방 앞쪽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키는 물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반대했지만 스텔라는 그녀의 냄새를 맡거나 그녀의 공기를 음탕하게 들이쉬는 것. 그러자 감독은 기사도는 자신의 운명을 검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싸움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방위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이키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키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스텔라에게 또 다른 놀라움이었는데 그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대한 언급에 스텔라는 약간 짜증이 나면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방위 규칙뿐만 아니라 진 사람은 이제 이긴 사람에게 평생 복종해야 합니다. 평생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준비하던 스텔라는 여전히 이키가. 그녀는 말했다. 꽤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기사가 되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그토록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지만 스텔라는 자신들의 작은 나라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얼마나 힘들어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다른 학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을 타고난 천재, 진홍색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그들은 그녀가 F급과의 싸움을 생각조차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기사. 이키는 이 전투에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스텔라와 맞붙어야 할 것을 알았기에 지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칠성 전투제에서 우승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승하면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허락될 테니까요. 그는 스텔라처럼 강한 사람은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스텔라는 이키의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실제 전투 수업조차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키가 마법기사가 되려는 시도를 아예 그만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그는 이 시합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말하자 스텔라는 자신이 패배시켰던 패배에 좌절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는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에 괴로워했고 재능만 있는 저 여자를 왜 이길 수 없었는지 궁금해했다. 자신이 가진 재능만으로. 스텔라는 그때 말했다.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시합이 시작되려는 순간 우리는 모의 전투에서 두 경쟁자 모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고 대신 공격이 체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팬텀 형태로 자신의 장치를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키는 그 후 일반적인 칼처럼 철로 된 카타나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그녀의 검 레바테인을 뽑자 불꽃이 휘몰아치는 토네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텔라가 먼저 공격을 가했지만 이키는 피했습니다. 그 공격이 섭씨 3000도이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키는 피하고 맞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한 번의 공격 후 또 다른 공격을 이키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갈고 닦아온 검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재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녀는 그가 눈치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키가 자신의 기술로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그녀의 스타일로 공격을 퍼붓는 그는 바로 검강이라 불리는 그의 검술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텔라는 절박해져 평소와 다른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키에게 막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틈을 발견하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녀의 마법이 그의 칼날이 닿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겨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저 자신의 검술 실력으로 그를 이기고
모두에게 자신의 재능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 모두에게 천재적인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이길 수 있는 건 마법 덕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 그러니 모든 걸 다 써서 그를 존중하며 이길 거야. 스텔라는 불꽃으로 지붕을 날려버리고 이키를 향해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었어. 이키에게.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나타나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했어. 그는 더 강해진 게 아니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어. 그는 계속 움직이며 남은 모든 생명력을 하나에 1분 만에 우위를 점하고 그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기술 사용 후 기절했지만 승리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위무실에서 스텔라는 안도하며 감독에게 거의 패배감을 잊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이키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그의 고귀한 기술일 뿐입니다. 이토슈라는 1분 만에 모든 것을 소모하며 하루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키처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왜 F급인가요? 그래서 감독은 블레이저로서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투 능력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키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감독은 자신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독은 스테라에게 자기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서 해외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는 상자에 가두었습니다. 감독은 스텔라가 이키에게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스텔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키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만지려 하자 그는 뒤로 돌아 누우며 등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를 만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전에 남자의 몸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묘해지고 있었다. 팔이 그의 몸 아래 깔린 채로 그녀는 빠져나가려고 애썼고 빠져나왔지만 어쩌다 보니 그의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의 복근을 보자 만져보려 했지만 스스로를 멈추며 자신이 미혼이자 공주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속옷 차림을 봤으니 되갚아주려면 만져야 한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그녀는 헐떡였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이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일어나고 있었다. 이키가 깨어나자 스텔라는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며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키가 스텔라의 상처를 치료해준 후 스텔라는 자신을 상자에 가둔 사람들을 경멸했다며 사과했다. 사람들을. 하지만 그녀는 그를 상자에 가두었다. 그의 진면목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기품 있게 패배를 받아들였다. 이키는 기뻤다. 그녀가 자신의 시녀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스텔라는 처음에 부인하려 했지만 이키는 장난스럽게 왕족인 주홍색 가문을 놀리며 그들의 왕족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거슬. 그러자 스텔라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하인이나 개가 되어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변태적인 것이라도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키는 정말 웃음이 터졌고 그의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다. 함께 방을 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주먹을 맞부딪히며 우정을 쌓았다. 여러분과도 주먹을 맞부딪히고 싶네요. 10만 구독자 달성이 코앞이니까요. 구독자 수가 9만 9천 명 정도 되면 제가 방송을 켜고요. 함께 10만 명 달성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채팅도 보고 게임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로 정하는 게임들로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함께 즐겨요. 정말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간 아카데미 개교식 날 스텔라는 이키의 미친 20km 조깅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력한 마법으로 체력을 보충할 수 있으니 할 필요 없다고 이키는 그녀에게 말했지만 스텔라는 괜찮아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다 끝낸 거 아니었어. 이키는 그녀의 경쟁심을 인정하고 물병에 든 물을 권했습니다. 병에 간접 키스가 될까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과하자 그녀는 그의 손에서 바로 물을 받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키는 기뻤습니다. 여동생이 오늘 학원에 등록할 테니까요. 오늘. 그리고 그는 4년 만에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그의 여동생이 친자매인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가 친자매라고 확신하자 스텔라는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수업날, 지쳐 보이는 유리 오리키 선생님을 만났는데 모두 자신을 유리짱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키는 스텔라에게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학생들에게 올해 전투축제 대표는 순위가 아니라 학교 토너먼트로 결정되며
상위 6명이 학교 대표가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시합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 모두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응원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보건실에서 우리는 그녀가 하루에 1리터의 피를 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키가 학교에 들어오도록 도와준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신문부부장인 카가미 쿠사카베가 이키의 경기 후 열렬한 팬이 된 후 이키를 붙잡습니다. 스텔라와의 시합 이후 이키의 열렬한 팬이 된 그녀는 이키를 인터뷰에서 일면에 실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불탄 스텔라가 자리를 뜨자 이키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때 익숙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키의 여동생인 시즈쿠 쿠로가네는 그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를 벽으로 밀치고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바로 스텔라는 도대체 알라바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며 위아해한다. 하지만 시즈쿠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물론 키스지. 키스는 애정의 증거니까. 연인처럼 얄팍하고 불안정하고 비참한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도 행해지는 일이야. 그러니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남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외국에선 인사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 맙소사, 이 여자는 정말 망상에 빠져있네. 스텔라는 소리친다. 자기 나라에선 남매가 그렇게 키스하지 않는다고. 어휴,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키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즈쿠는 그게 바로 그들 둘이라고 대답하며 멈추지 않아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다시 키스하려고 하는데 스텔라가 떼어놓습니다. 시즈쿠는 기분이 상했고 두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를 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에 대한 스텔라와 이키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자 시즈쿠는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의 주인이고 그녀는 그의 하녀라고. 카가미는 이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헤드라인은 내 품 안의 격투가 될 거예요. 72시간 동안 밀실에 갇힌 계약으로 묶인 공주 시녀와 그녀의 난폭한 룸메이트. 이키는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스텔라는 그렇지 않다. 그가 스텔라,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자 라고 말한 걸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음란한 말투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자 시즈쿠는 광적으로 웃으며 이제 오빠를 해방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검, 요리시구레를 소환하여 자신의 물에 속성이 스텔라보다 유리하다며 승리를 선언한다. 스텔라는 칼을 뽑아들고 시즈쿠의 가슴처럼 겸손하다고 놀린다. 시즈쿠는 스텔라의 가슴이 크고 계급이 없고 쓸데없이 크다고 받아친다. 그리고 둘 다 공격을 시작하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나중에 감독이 허가된 구역 외에서 기기 사용은 금지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보통이면 정학이었겠지만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로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까지 27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서로 험담했습니다. 말다툼 후 시즈쿠는 스테라에게 자기 오빠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그리고 오빠의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쿠로간의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는 평생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스텔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했지만 시즈쿠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키는 스텔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물병을 건네준 후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았는지 물었다. 그 말에 그는 마시던 음료를 뿜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우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키는 과거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영웅, 흑강 묘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다. 묘마는 그의 할아버지이자 그가 동경하는 사람이었다. 대대로 흑강 가문은 뛰어난 검객들을 배출해왔지만 그는 전혀 재능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와 친척들은 그가 없는 사람처럼 대해왔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족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묘마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억울하지 않니? 녀석, 네가 가장 약하다는 사실에. 그렇다면 그 감정을 붙잡아라. 그것이 네가 아직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는 이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키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키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스텔라 또한 성장 과정에서 혼자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학교에 들어오는 것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키는 쿠로간의 가문이 자신 같은 실패자가 기사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임교장이 그가 졸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업을 듣기 위한 최소 마법 레벨을 만들었어요. 그를 졸업 못하게 하려고 전임교장이 정한 거였죠. 다행히 이젠 신구지 선생님이 교장이시죠. 그리고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스텔라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전에 했던 말 중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생각을 마무리 지었죠. 그녀가 경쟁적이었던 것만이 아니었어요. 둘 다 그랬죠. 시즈쿠는 룸메이트인 나기 아리스인과 함께 기숙사에서 가족과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가족과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이키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그들을 모두 혐오했습니다. 마음속 깊이부터. 그때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리고 자매의 사랑을 모두 이키에게 직접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기는 첫 만남에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며 시즈쿠에게 자신을 언니로 생각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저녁을 준비한 후 스텔라는 이키에게 매우 음란한 목욕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올리기엔 너무 음란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날 이키와 스텔라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스텔라는 자신이 첫 번째로 3학년 모모타니와의 시합. 이키는 도와주려고 모모타니의 실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스텔라는 그를 멈췄다. 위지의 상대를 만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강적들 말이다. 이키는 그들이 여러모로 정반대인데도 다른 누구보다 잘 통하는 게 너무 웃겼다. 스텔라는 얼굴이 빨개졌다. 첫 번째 종이 울렸다. 수업 시간이었다. 하지만 스텔라는 그를 멈추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말이 다가오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시즈쿠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같이 쇼핑 가자는 내용이었다. 내일.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시즈쿠는 웃고 있었지만 스텔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즈쿠는 공주가 왜 평민들과 어울리는지 궁금해했고 스텔라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이키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그때 나기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을 알리스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스 때문에 이키는 다소 불확실했습니다. 체격 때문에. 하지만 알리스는 얼굴을 붉히며 이키에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앨리스는 이키에게 그의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지만 마음은 소녀의 마음이라고 확신시켰어요. 어머나, 비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시즈쿠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룹은 음료와 크레페를 사러 갔고 시즈쿠 입가에 아이스크림이 묻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키는 그것을 닦아내고 먹었고 시즈쿠는 정신을 놓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스텔라도 그러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시즈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녀의 라이벌이 꽤 바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쇼핑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키와 앨리스가 욕실에 있는데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난입해서 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자신의 기술로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켰지만 이제 스텔라와 시즈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스텔라와 시즈쿠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자 앨리스는 자신의 장치, 어둠의 허가증을 사용하여 포탈을 열고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이동했어요. 범죄자들이 이미 쇼핑몰 직원들을 묶어놓은 경비실에서 이키는 관리자에게 범죄 조직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대요. 경찰이 도움을 요청했으므로 앨리스는 네 사람에게 스인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기기를 사용하려고. 쇼핑몰 한가운데서 범죄자들은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인질극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시즈쿠와 스텔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한 여성이 범죄자 중 한 명에게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애원했고 그 남자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때 아이가 그 남자의 머리에 아이스크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이를 발로 차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불꽃으로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스텔라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법에는 소용없었습니다. 갑옷. 그녀는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상사와 협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스 비쇼가 나타나 남자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사격을. 비쇼는 주홍제국의 둘째 공주에게 성대한 환영을 해주었고 그 후 아이의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공격하려고 뛰어들었지만 막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보스에게 기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장치, 심판의 반지였습니다. 왼쪽 반지는 공격을 흡수하고 오른쪽 반지는 흡수된 공격을 방출합니다. 흡수된 공격을요. 즉, 스텔라는 자신의 전력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비쇼는 스텔라의 고귀한 신념을 존중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평민들을 보호했습니다. 평민들을요. 그래서 그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땅에 벌거벗고 무릎을 꿇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요.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이키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스텔라는 옷을 벗는 것에 수치심과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옷을 벗으려는 순간 알리스는 이키를 제지하여 그를 막았습니다. 들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앨리스는 시즈쿠의 마법 제어 능력이 학교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키가 그것을 믿기를 바랐다. 그때 갑자기 시즈쿠는 인질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물장벽을 소환했다. 범죄자들이 총을 쏘았지만 그 벽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했다. 이제 이키가 움직일 시간이었다. 비쇼와 그의 부하들은 그것을 알아채고 위쪽으로 발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키가 이토슈라를 발동한 후에는 소용없었다. 그는 색깔을 보는 능력을 희생하고 그로부터 얻은 자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받았다. 그러고는 뛰어올라 모두를 넘었고 그 와중에 총알을 피했다. 재빨리 비쇼에게 다가가 그의 왼팔을 순식간에 잘라버렸다. 그리고 앨리스가 뒤이어 비쇼를 그림자 속에 가두고 스텔라가 나머지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이키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시즈쿠가 스텔라의 옷을 가져온 후 이키는 이토슈라의 반동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인질들 사이에 숨어있던 범인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다. 인질들 사이에 그녀는 비쇼를 풀어주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비쇼와 여자 범죄자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키리하라 시즈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쏜 총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앨리스조차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즈야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몇몇 소녀들이 시즈야에게 아부하고 있었지만 그는 능글맞게 별로 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시즈야는 그의 약한 마법을 조롱했습니다. 스텔라는 화가 나서 이키를 감쌌지만 이키는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 말에 시즈야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서서 이키에게 스텔라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년 전투에서 도망친 겁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키에게 이메일을 확인해보라고 했고 이키는 자신의 첫 번째 선발전 상대가 시즈야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어요. 첫 번째 선발전은 스텔라 대 모모타니, 소위 중전차로 불리는 그와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첫 선발전은 스텔라 대 모모타니, 헤비탱크로 알려진 그와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탱크, 그의 골리앗 장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희귀한 갑옷입니다. 하지만 검을 휘두르는 스텔라는 모모타니가 환호하는 관중들과는 달리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선택전은 진짜 싸움이라서 시합과 달리 선수들은 실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모타니는 이걸 알고 있었기에 계속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고 시합 시작 전에 기권합니다. 이키는 시즈야의 전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보고 있는 영상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그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스텔라가 돌아오고 두 사람은 시즈야의 기술, 에리어 인비지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기술은 그의 모습, 존재감, 냄새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완벽한 은신술이기 때문에 그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대신 항상 안전한 거리에서 싸웁니다. 이키는 다소 긴장한 듯 웃으며 시즈야가 맞붙는다면 말한다. 스텔라에게는 그녀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즉시 물러날 것이다. 원거리 공격입니다. 시즈야는 이길 수 없는 상대와는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 그의 스타일은 기사도와는 거리가 멀어서 그는 헌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스텔라는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즈야는 이키의 스타일과 기술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키는 괜찮다고 승리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스텔라는 그를 걱정한다. 나중에 달리기를 하면서 이키는 시즈야와의 작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자신에게 질 수 없다고 되뇌인다. 앨리스는 그를 중간에 멈추고 시즈야와의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시즈야와 말이죠. 기본적으로 쿠로간의 가문은 학교가 이키를 퇴학시킬 더 많은 이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투를 유발하려 했던 시즈야를 고용했습니다. 이키는 거절했지만요. 하지만 시즈야는 그의 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쏘았습니다. 이키는 칼을 소환하는 순간 즉시 퇴학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후 앨리스는 그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키에게 너무 다치는데 익숙해졌다며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그가 듣도록. 시합 당일, 시작 30분 전, 이키는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평생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첫 공식 시합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시합 시작을 알리자 그의 시야가 붉게 흐릿해졌다. 시합이 시작되자 시즈야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숲을 소환하고 사라졌다. 처음에는 이키가 화살을 막아내고 그를 추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시즈야는 이키의 몸을 아무런 반격도 허용하지 않고 꿰뚫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스텔라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앨리스는 시합이 발표된 순간부터 이키가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는 것을. 스텔라는 이키가 했던 말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괜찮을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그는 전투 결과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텔라는 떨었다. 것을. 그가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기에 그가 불안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스텔라는 왜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시즈야가 계속 비웃고 공격하자 학생들은 이키를 비웃으며 그가 칠성제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스텔라는 이미 자신을 포기한 쓸모없는 학생들로 가득 찬 그 무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시즈야가 이키의 장기에 치명타를 날렸어요. 그러자 군중은 시즈야의 말에 휘둘리며 최악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스텔라는 짜증이 나서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소리쳤어요. 위를 볼 때 더 잘해야 해. 항상 내 힘을 보여줘야 해. 이것은 이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얼굴을 때려 정신을 차릴 때 스텔라는 그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이키는 속으로 그녀의 격려에 감사했다. 그리고 이토슈라를 활성화한 후 그는 다음 화살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발사된 그는 모든 것을 쉽게 막았다. 모든 것을 감지하며 그는 자신의 건강수를 사용하여 시즈야의 논리적 패턴을 드러냈고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다. 이키는 시즈야가 목숨을 구걸하는 틈을 타 마무리 일격을 날릴 기회를 잡았지만 숲이 폭발적인 분출과 함께 사라졌다. 인테츠는 그의 코를 가볍게 베었을 뿐이었지만 시즈야는 기절하여 패배했다. 그리고 이제 관중들은 이키의 승리에 열광했지만 그는 반동으로 기절했다. 진료실에서 이키는 옆에서 침을 흘리며 잠든 스테라에게 깨어났다. 그녀는 이키가 자신의 창피한 잠자는 모습을 봤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는 이키가 너무 걱정되었다고 인정했다. 이때 이키가 스텔라에게 좋아해, 스텔라, 라고 말했어요.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스텔라는 당황하며 자신이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방식과 후보를 좋아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어요. 이키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스텔라는 그가 혼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다정하게 볼에 키스했어요. 볼에. 이키는 그때 그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재빨리 그녀를 껴안았어요. 달빛과 창문을 비추는 꽃잎 아래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창가에서.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최고의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무도제 결승전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스텔라는 검술 연습을 하면서 점점 좌절했습니다. 이키와 사귄 지 2주가 되었는데 이키가 한 번도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이키는 오전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서 검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의 여자친구는 질투심을 느꼈다. 그리고 소년들은 F급 나고자에게 밀리는 것에 화가 났다. 방으로 돌아온 스텔라는 이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다가온 소녀들은 이미 재능 있는 검사들이었다. 그러니 그가 그들에게 검술을 가르친다면 그는 더 많은 경쟁을 만들어내는 셈이었다. 자신에게. 하지만 이키는 괜찮았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가르침이 가치 있었다고 느낄 테니까. 게다가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가 더 잘 준비되어 있다면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키의 진지하고 착한 성격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사귀기 시작한 지 2주나 됐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연인들이 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가 된 건가 싶었지만 그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벌써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질투심에 이키를 괴롭히려는 남자아이들이 나타났다. 질투해서. 그리고 그들은 무장을 했는데 한 놈은 총까지 들고 있었다고. 와, 미국에서 온 놈인가 보네. 하지만 이키는 주먹질만으로 그들을 모두 제압했으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주먹으로. 그리고 총 든 남자를 겁주자 이키의 마지막 손뼉에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이키가 장치 사용은 학교 규칙 위반이라고 일깨워주자 소년들은 고개 숙여 사과하며 그를 질투했다고 인정했고 이제 그의 가르침을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조차 이키의 훈련 방식의 제자가 되었다. 나중에 스텔라는 이키가 만들어온 큰 수업 규모에 놀랐다. 그녀 뒤에는 이키에게 주려던 음료수가 있었지만 시즈쿠가 먼저 끼어들어 목마른 오빠에게 음료수를 건넸다. 시즈쿠는 그 후 스텔라 뒤에 있는 두 병을 가리켰고 스텔라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 몹시 목이 마르다고 말하며 개걸스럽게 마시기 시작했다. 둘 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자 시즈쿠는 이키에게 검술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걸 본 스텔라도 수업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거절했고 스텔라는 도망쳤습니다. 스텔라는 좌절해서 학교 복도에서 신음하며 걷다가 프라이빗 프린스 스쿨 아카데미라는 최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앨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키와 똑같이 생긴 특정 캐릭터에 꽂혔습니다. 소년들이 너만 보여라고 말하는 걸 듣고 스텔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이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불필요한 여동생 같은 건 없는 혹은 다른 여자애들. 그러고는 스텔라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스텔라는 적어도 게임 세계에서는 정직할 수 있다고 느꼈다. 적어도 게임 세계에서는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자 소년들은 남아서 저녁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저녁까지 그녀와 손을 잡고 키스했다. 이키와 함께 바라던 것들.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안기 시작하자 이키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내일 수영장에 초대하고 싶어 했는데 그곳에서 모두를 훈련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텔라는 그가 자신을 훈련시킬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스텔라는 그가 자신을 훈련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위아해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원했습니다. 버스에 함께 앉아 스텔라는 킥킥거리며 이키가 자신이 이미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검술 스타일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의 것은 세련됨이었고 그녀의 것은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검술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텔라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품고 있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스텔라는 이키가 멀리서 가르쳐준 것을 적용하려고 애썼고 카가미가 그녀와 이키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묻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가미가 이키가 이토슈라를 밤에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는 어색한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토슈라를 밤에 사용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아직 키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라는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이키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왕족이었기에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다. 음탕한 짓을 해서 그녀가 망신을 당할 거라고. 카가미가 스텔라를 자극하며 그녀가 그래야 한다고 하자 스텔라는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녀가 장난꾸러기라고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카가미는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켜주고 이키를 데려오려고 달려갔습니다. 둘만 남아 스텔라는 그에게 자신의 비키니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물었죠. 둘이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지 말이에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요. 스텔라는 그가 자신에게서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사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기에 완전한 오해였어요.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시즈쿠 같은 여자애나 항상 가슴을 그의 가슴에 비비는 카가미 같은 여자애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어요. 그가 스텔라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쳐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지만 이내 서로가 누가 더 좋아하는지 다투기 시작했다. 스텔라는 그의 비키니 반응이 피상적이라고 말했지만 이키는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엽고 섹시해서 설렐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러운 남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할까 봐 걱정했다. 그녀 또한 그가 자신을 난잡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실망할까 봐 답답해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함과 함께 둘 다 왜 싸우고 있는지 위아해했다. 처음부터 왜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이키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서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자고 말했다. 서로에게 그러고는 둘 다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눈을 맞추며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듯 바라보다가 이키가 가볍게 입맞춤을 하자 스텔라는 그에게 키스를 요구하는 장난기 많은 여자애를 싫어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장난기 많은 여자애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다고. 그리고 내 남자친구니까 그게 다야. 그러고는 자기를 장난스럽게 보는 남자를 싫어할 거냐고 물었는데 스텔라는 싫어할 거라고 하지만 이키만 허락하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다른 선발전에서 이키는 학생회 임원 중 한 명인 토마루 렌렌의 초음속 스피드에 맞서 싸워야 했고 스텔라는 어쩔 수 없이 이카즈치 사이조라는 다른 의회 의원과 함께 그는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창백도를 휘둘렀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단 한 번의 배기로 그의 장치를 파괴했고 이키도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습니다. 함께 걷던 중 이키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두 소녀는 그의 몸에 바싹 붙었습니다. 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소녀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어이없는 방식으로 그를 미행해왔는지 알리스가 눈치챘습니다. 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녀는 어설프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보건실에서 3학년인 아야세 아야츠지는 자신이 꽤 소년의 눈을 마주치며 당황하는 모습. 그때 이키는 그녀가 천재 검객으로 알려진 아야츠지 카이토의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사무라이로 불리는 일본의 모든 주요 검술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는 유명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키는 어릴 적 카이토의 검술을 그의 영상을 보며 연구했기에 열렬한 팬이 되었다. 그의 영상을 보며 연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울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야세는 아버지가 마지막 시합 후 입원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키처럼 강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우상화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즈쿠는 아야세가 왜 자신의 오빠를 몰래 엿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아야세가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걱정했죠. 마음속으로. 그러자 아야세는 이키에게 검술 지도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키에게 아버지의 기술을 연습해왔지만 슬럼프에 빠져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대요. 하지만 아야세는 매우 비사교적인 성격이라 일주일 내내 그와 어떻게 말을 걸지 고민했대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죠. 나중에 훈련 중에 이키는 아야세의 기본기가 꽤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너무 따라하느라 실력 향상을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발전이 없었죠. 진짜 문제는 여자라서 체격이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발달도 달랐죠. 그 발견에 신이 난 그녀는 이키의 부탁에 자세를 취하고 다리가 조정되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이키가 가르쳐준 것을 활용해서 공격이 훨씬 빨라졌어요. 하지만 물론 스텔라는 아야세가 자기 남자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스텔라는 아야세의 온몸을 만진 느낌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이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길 바라며 손을 뻗었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아야세를 돕고 싶었을 뿐이다. 스텔라는 알고 있었지만 조금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키는 그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발끝으로 일어서서 그에게 키스했다. 아야세와 스텔라가 검술 연습을 마친 후 아야세는 그날 밤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날 밤에 이키는 스텔라가 먹는 믹스그릴 4인분과 스테이크 3인분이 좀 많다고 생각했다. 스텔라가 먹기에는 아야세는 이키에게 배운 것에 감사했지만 더 빨리 강해지고 싶어 했다. 더 빨리 강해지고 싶었다. 그녀는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깡패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들의 우두머리, 동로학원 3학년 쿠라시키 쿠랄도는 이키에게 사과주를 따라준 후 병을 그의 머리에 깨뜨리며 칼을 사랑하는 놈들을 박살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키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스텔라는 쿠랄도를 태워버리려 했다. 죄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다. 이키는 그녀를 막았다. 쿠랄도가 이키의 얼굴에 침을 뱉고 깡패들이 결국 떠나자 이키는 미소를 유지했다. 이후 이키는 자신이 쉽게 퇴학당할 것을 알았기에 장치를 꺼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퇴학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쿠랄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때 학생회 부회장인 우타카타 미소기와 학생회 회계 담당인 카나타 토쿠바라가 이키의 선택이 옳았다고 알려주었다. 쿠랄도가 지난 전투 축제에서 8강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키는 분명 퇴학당했을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ISA는 쿠랄도와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자신과 이키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면서 멈췄다. 서로의 상대가 되었다는 이메일 알림을 받자마자 이키를 본 이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도망쳤습니다. 이사는 이키의 훈련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후에 알리스와 이키는 이사가 축제 전에 어떻게든 이키를 공격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이 이키를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전투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고 단 한 번의 패배만으로도 예선 통과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키는 이사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너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11번 건물 옥상에서 새벽 3시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게 함정인 걸 알면서도 이키는 ISA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ISA는 전략적으로 장치를 작동시킨 후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이키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토슈라를 쓸 거라는 걸 알면서 물웅덩이에 흠뻑 젖은 채로 그가 물속에 떨어졌을 때 그는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고 그것이 모두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전투 전에 그의 비장의 카드를 먼저 써버리게 만들어라. 그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는 ISA가 승리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릴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잠든 스텔라는 중얼거렸다. 이키, 아니야, 여기선 안 돼. 밤에 이토슈라가 아니야. 잠꼬대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 그녀는 밤중에 이키가 쿵하고 자기 위에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시합 시작까지 4시간 남은 상태로 의무실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감독이 그를 사무실로 불러 이키가 어젯밤 건물 외벽에서 뛰어내려 구하려다가 건물 측면을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ISA를. 하지만 그는 감독에게 ISA가 그 이유라고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감독에게 약 2년 전에 ISA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검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전이 왔을 때 1대1 대결에서 패배했는데 톤로 학원의 검을 삼키는 자, 코라도가 그를 무찌른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코라도는 HG 가문 소유의 땅과 건물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다 이사의 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이사 자신도 답답했습니다. 코라도가 자신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투 축제에 나가서 코라도와 싸울 기회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를 상대할 기회를요.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그녀는 장치를 꺼내 벚꽃을 흩뿌렸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이전 몇 년 동안 공식 시합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이저로서 ISA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식 시합에 참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시합에서 그녀는 오직 검술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키는 선제 공격을 시도했지만 보이지도 않는 칼날의 폭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남긴 베인 자국들로 경기장을 층층이 덮었고 그녀의 장치는 배치된 위치에서 다시 열고 베어낼 수 있는 능력. 감독관들에게 들키면 ISA는 확실히 실격이야. 미리 함정을 설치하는 건 규칙 위반이니까. 그래서 그녀의 목표는 누구도 알아채기 전에 이 길을 끝내는 거였어.
하지만 이키가 불규칙적인 자세로 ISA의 배기를 막자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겨 유리 선생님께 ISA가 규칙을 어길 거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눈 감아달라고 부탁했지. 그는 ISA를 실격시켜 오정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 스텔라가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자랑스러워했다. 이키는 배기를 계속 피하며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그녀를 이겼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패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도덕적 해이도 받아들였다.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어요. 그러고는 그녀 대신 가족이 잃은 것을 되찾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자 이사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움을 간청하며 함께 걸으며 스텔라는 쿠라도에 대한 보고서를 읽습니다. 다른 곳에 난입해서 무단으로 학교에 침입하여 마을의 무술도장들을 파괴하는 악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는 2년 전 쿠라도가 검술만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던 그 운명적인 날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쓰러지셨지만 계속 일어나 싸우셨습니다. 그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쿠라도가 도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낙서로 뒤덮인 나야츠지 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키는 그 후 쿠라도가 쉬고 있는 곳에 도착하여 ISA를 대표하여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ISA를 위해서요. 이키가 지금 결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학교 밖에서는 장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에서는요. 공인된 무술학교와 사범의 허락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허락을 받을 때 말이죠. 쿠라도는 분명 관심이 있었지만 이키의 자격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선 검사로서. 그래서 이키는 오기 전에 이긴 모든 졸개들의 학교 배지를 버렸습니다. 안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쿠라도는 사악한 뼈 뱀 같은 자신의 검, 오로치마루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이키가 검을 뽑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라도는 이키가 막아내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키가 반격하려 하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는 여전히 그를 믿었습니다. 배에 베인 상처를 입은 후 이키는 쿠라도의 힘의 근원을 알아챘습니다. 기술들이죠. 이키와 스텔라 둘 다보다 2배나 빠른 엄청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쿠라도의 비밀을 알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라도는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어요. 이세는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스텔라는 그냥 이키를 믿으라고 했어요. 게다가 스텔라는 이키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걸 정말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스텔라는 이세의 아버지가 정말 수치심으로 패배했는지 의문을 품었어요. 완패했는지. 스텔라는 검술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남자가 매일 녹슬어가는 삶을 행복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도전히 기다려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키처럼 말이죠. 이세가 무릎을 꿇을 만큼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모든 것을 쿠라도조차도 마지막 사무라이가 치열한 싸움 중에 미소 지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가 무력화되기 전에. 그리고 이키는 이세 아버지가 유명했던 기술을 사용하여 꿰뚫었습니다. 그것으로 명예롭게 쿠라도를 물리치고 도장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 이키와 스텔라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세의 아버지가 드디어 회복하셨대요. 이 사건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자 스텔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시즈코와 앨리스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 두 사람은 스킨십에 너무 당황해서 엄지씨름을 하는 척했다. 엄지씨름을. 이키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12번째 승리 이후로는 더 이상 최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12번째 승리 후로는 이키와 스텔라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 감독님께서 1학년의 희망인 그들을 오쿠타마의 학교 훈련 캠프에 초대해 주셨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1학년의 희망이니까 스텔라는 이것을 그들만의 혼전여행으로 생각했고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치에 그녀는 이키에게 나중에 폭포로 데려가달라고 재촉했다. 가는 길에 이키는 스텔라에게 재킷을 벗어주었고 스텔라는 행복에 불거지며 연인들의 다정한 행동들을 즐겼다.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학생회가 나타났고 그래서 훈련은 배드민턴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배드민턴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렌렌의 초고속 대 스텔라의 강렬한 화염. 학생회의 지시에 따라 하겐의 공식 훈련 캠프가 한 달 후에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기에 스텔라는 그곳을 청소해야 했다. 한 달 후에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알고 보니 감독은 스텔라와 이키를 친절해서 데려온 게 아니었다. 학생회 측의 부탁으로 그녀가 정말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회장인 도카토로는 이키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오늘은 심부름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요.
청소를 끝내고 스텔라와 이키는 폭포 쪽으로 향했지만 스텔라가 나무에 기대선 채 갑자기 지쳐 보였어요. 이키는 오늘 점심에 큰 그릇 2개만 먹었으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에는 7개나 먹는데 말이죠. 스텔라는 자신의 대식과 행동을 지적하는 그에게 당황했지만 둘만 남게 되었으니 괜찮다고 그에게 안심시켰어요. 결국 구름이 어두워지며 폭풍이 몰아치자 스텔라는 정말 어지러워졌어요.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그러고는 며칠 전 키스 때문에 임신한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키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감기일 거라고 설명했어요. 훨씬 더 말이 되는 설명이었죠. 그녀는 사실 아파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이키가 그녀를 들어 올렸는데 마침 비가 쏟아졌어요.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난로불이 있는 산장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스텔라가 고열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키는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죠. 옷을 벗겼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망설이길래 이키는 자기 옷도 벗었어요. 스텔라가 낄낄거렸죠.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대요. 이키는 스텔라가 옷을 벗도록 도와주고 재빨리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깨닫고는 자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스텔라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키라면 오히려 기뻤대요.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스텔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자기랑 하고 싶냐고. 이키는 깜짝 놀랐어요. 솔깃하긴 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사과했어요. 자랑스럽게 그녀를 좋아한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제안한 대로 한다면 그는 양가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습니다. 스텔라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키가 학생회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스텔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요구한 것이 너무 짓궂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즈쿠는 이키의 아버지 이츠키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와 만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자기가 보냈으면 시즈쿠가 무시했을 테니까. 시즈쿠가 이미 12번이나 승리해서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쿠로가네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키를 승리에 인정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났다. 승리에. 그러자 그녀는 뛰쳐나갔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키는 밖에서 큰 발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채고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해보기로 했다. 오두막 위에 거대한 골렘이 있었고 그것이 오두막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토슈라를 가동시켜 스텔라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위들이 깨졌다가 다시 합쳐졌으므로 소용이 없었다. 골렘들이 스텔라에게 거의 다가왔지만 갑자기 렌렌이 나타나서 구했다. 그리고 이카즈치도 함께. 그들은 골렘들이 멀리 있는 블레이저의 마범으로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때 학생회장 토카가 나타났다. 그녀는 우레와 같은 일격으로 모든 골렘들을 빠르게 파괴하고 매우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조종하던 블레이저를 찾아 감전시켰다. 해가 뜨자 이키는 작년 칠성 전투축제에서 4위를 차지한 여자를 마침내 볼 수 있었다. 작년 칠성 전투축제 4위. 하겐 아카데미 최강의 기사, 토카. 어릴 적부터 시즈쿠는 이키가 학대받는 것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앨리스, 스텔라, 그리고 이키와 함께 앉아서 골렘을 소환한 괴한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 더 걱정하는 것은 시즈쿠의 학생회장과의 예정된 시합리였어요. 학생회장과의 시합리였어요. 시즈쿠가 만든 얼음판에서 싸우며 토카는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어요. 시즈쿠가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요. 관중들은 토카가 평범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녀가 인간의 뇌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고대 무술기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시즈쿠의 반응을 느리게 만들었고 강력한 공격들을 퍼부었음에도 시즈쿠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토카의 단 한 번이 배기만으로 시합은 끝났다. 그날 밤 그녀는 앨리스의 품에 안겨 울었다. 졌지만 모두가 그녀의 노력에 자랑스러워했다. 14번째 시합에서 스텔라는 상대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키와 함께 걸으며 둘이서 했던 약속, 즉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마지막에 서로 싸우겠다는 약속을 꺼냈다. 섬뜩한 남자가 그들을 몰래 찍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감독실에서 그녀는 이키에게 국제마법기사 연맹의 아카자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이키는 자신이 아직 부모님 댁에 살 때 몇 번 아카자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자는 쿠라간의 가문이 분가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겐 훈련소 습격 배후에 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겐의 훈련 캠프에서 공격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스텔라와 이키는 학생회실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학생회는 복지법인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텔라가 공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타가미, 앨리스, 시즈쿠가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학생회는 복지법인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자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텔라가 공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타가미, 앨리스, 시즈쿠가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돌아온 후 타가미, 앨리스, 시즈쿠가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스텔라와 이키가 키스하는 모습이 실린 타블로이드를 보여주며 거기에는 진홍색 공주 금단의 관계라고 적혀 있었죠. 스텔라의 유명세 때문에 언론이 난리가 났고 이것은 스텔라를 극도로 화나게 만들어 신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아카자는 나타나서 이키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키는 기사연합의 수장이었고 스텔라와의 관계는 직무유기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는 이키가 남을 수 있도록 애썼지만 이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연합의 우려는 이키가 스텔라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주님, 그는 이를 부인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확신시켰지만 아카자와 연맹은 그를 묵살하고 가두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스텔라는 또 다른 경기에서 승리했고 모두가 그들이 함께 쓰는 기숙사에서의 못된 행실에 대한 소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스텔라는 위쪽 빈 침대에 기대앉아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했습니다. 이키는 연맹에서 14번째 선발전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스텔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키와 헤어져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즈쿠가 물총으로 그녀를 쏘았습니다. 시즈쿠는 스텔라가 자신의 오빠의 마음을 모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였어요. 그가 자신이 감금되는 것을 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찌라시와 아카자의 이키와 스텔라의 관계와 의도를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스텔라는 이키가 자신들의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이키가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기에 7일 밤에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랐어요. 8일째 되는 날, 이키는 16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진맥진했어요. 유리는 그를 발견했고 피를 토하며 스텔라의 머리카락을 그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어요. 자신의 방에 앉아 그는 스텔라의 머리카락이 든 종이를 펼치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온 마음으로 믿고 있던 그녀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키는 아버지와 만나 자신의 과거를 해결하고자 요청했고 그것은 받아들여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발전 승리를 따라왔다는 말을 듣고 이키는 어딘가 속으로 가족에게 인정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깎아내리고 평범하다고 말한 후 이키의 정신은 무너졌다. 이키의 아버지는 그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에게 아무런 기대나 애정도 없었을 뿐이죠. 이키는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없었기에 울었어요. 또 다른 승리 후에 이키는 자신이 원했던 건 아버지가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희망이 없었죠. 대회장에서 한 관계자가 이키에게 그의 최종 상대가 도카 토토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긴다면 연맹은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진다면 영원히 마법기사가 될 자격을 잃을 거예요. 선발전 마지막 날 이키와 도카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타자는 차로 그를 호위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키는 뛰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생각은 그를 짓눌렀고 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즈쿠가 그를 잡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 친구들도 이키를 응원하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스텔라가 대표 메달을 들고 그에게 그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토카가 그가 지쳐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싸움을 기리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위해
그리고 이키도 똑같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토슈라를 발동했습니다. 스텔라는 그가 아마 시합 전에 결정했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합 전에 두 전투원은 전력을 다해 단 한 번의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토카의 칼이 부러지면서 이키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스텔라가 그때 아카자는 장치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스텔라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키는 스텔라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스텔라는 그에게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싸운 것을 나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키는 이 따스함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키는 그녀를 바라보며 군중 앞에서 결혼을 청했고 지켜보던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방송에서 관중들의 환호 속에 키스를 했습니다. 나중에 학교 강당에서 감독은 칠성 배틀 페스티벌에 참가할 하간 아카데미 대표 6명을 소개했고 이키가 리더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럽게 학교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키와 스텔라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앨리스와 시즈쿠가 망쳐놓았습니다. 졸업까지 2년이 남았기에 시즈쿠는 스텔라에게 쿠로가네의 신부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그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결말이네요. 이 영상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서 더 많은 영상 보세요.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